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입니다. 채널 분석을 보다 보니까 빅4 회계법인 입사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연봉에 대한 거, 최근에 좀 빅4 회계법인 연봉이 또 많이 올랐죠.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여튼 연봉에 대한 거,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학교 다닌 이야기에 대한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역시 시기가 시기인가 보다 싶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회계사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알아야 하는 사회생활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일잘러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동안 일하면서 열받았던 뉴스텝 분들의 사례나 아니면 내가 그때 그랬다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 아니면 진짜 누가 알려주니까. 첫 번째, 진로에 대한 고민은 차곡차곡. 물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한 2년 정도만 회계법인에 있다가 금융공기업 가야지 했는데 그쪽으로 공공기관까지 갔는데 제가 목표했던 곳이 아니었어서 그랬는지 결국 회계법인으로 다시 턴을 했었어요.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 없이 일하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사로서의 진로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때에는 목표를 세우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금융공기업 가고 싶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개업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고, 개업이 뭐지? 대체 회계사가 개업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시간들이 꽤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뭐죠? 개업 회계사이거든요. 그런데 저의 동기들 중에서 개업해서 영업도 잘 되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는 그 동기 오빠를 보면 예전부터 나는 개업할 거야 라는 말을 진짜 저연차일 때부터 했거든요. 대체 그때 어떻게 그렇게 알고 그런 커리어를 계획한 거지? 선배들한테 듣고 인생 계획이라도 짠 건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아주 나중에서야 했어요. 그 동기를 보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 동기는 차곡차곡 다져놓은 거죠. 감사를 하면서도 뉴스텝이었는데 클라이언트들에게 인상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개업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커리어도 경험치를 쌓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개업을 했을 때 처음부터 영업도 잘 되고 안정적으로 커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계획했던 바와는 지금 많이 틀어져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아는 선배 1, 2년 차 말고 한 5년 차 넘는 그런 선배들 한번 붙잡고 많이 물어보고 이야기해서 앞으로의 진로 방향을 잘 설정하면서 일을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모르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많이 물어보자. 뉴비인 당신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선배들은 물어보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더 싫어하는 건 안 물어보고 사고치는 걸 더 싫어합니다. 하지만 물어보기 전에 본인도 고민은 해야 돼요. 떠먹여주듯이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배님 이게 맞나요? 이게 맞고요. 이거 뭐예요? 는 금지입니다. 세 번째, 서치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신입인 우리에게는 모르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외로 이것 좀 찾아볼래? 라는 상사의 지시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서치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대신에 서치를 할 때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출처인데요. 어디서 가져온 자료인지 신빙성 있는 것인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배에게 이렇다는데요 라고 말할 때 블로그 자료를 가져와서 디밀 수는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꼭 최신 자료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무 업무에서는 예규 같은 것을 찾을 일이 상당히 많은데, 아주 옛날 자료인 경우에는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그 이후에 정반대인 예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번째, CC가 중요하다. CC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업무를 하면서 보통은 이메일로 많이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고, CC와 BCC는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CC는 참조이고 BCC는 숨은 참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적인 이메일을 보낼 때 받는 사람만 적고 보냈을 거예요. CC에는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그래도 참고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을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상사를 이 CC에 넣는 거죠. CC로 넣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윗사람들은 잘 모르게 돼요. 그리고 적시에 이걸 보냈는지 체크를 일일이 다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근데 CC에 상사를 넣으면 아, 얘가 요청했구나, 혹은 이건 아닌데 판단을 그분이 따로 이야기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시도 될 수 있죠. CC만 잘 넣어도 사회생활 잘한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뉴비들은 CC가 중요하구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메일 실수 진짜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메일을 단축키로 절대 보내지 마시고 꼭 마우스로 보내기 클릭을 하셔서 보내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메일을 보내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받는 사람과 CC가 잘 걸렸나 한 번 더 확인을 한 후에 보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 동기가 저희 동기들에게 상무님 외출하신다는 메일을 쓰고 싶었던 거죠. 뭐 상무님이 외출하시니까 이제 어린이날이다 이런 거를 동기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보통 자동 완성 기능이 있으니까 받는 사람의 풀네임을 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찾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으로 받는 사람을 썼는데 하필이면 이니셜이 저와 그 외출하시던 상무님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출하시던 상무님에게도 그 이메일이 보내진 거죠. 다행히 아직 노트북이 화면 보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호다닥 상무님 방에 달려가서 그 메일을 지웠다고 합니다. 못 살아 진짜. 이런 실수를 안 하려면 메일을 보내기 전에 꼭 한번 받는 사람과 참조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고 메일 내용을 한 번만 더 읽어보기, 그리고 절대로 실수로 전송 안 되게 단축키 말고 마우스 클릭으로 내가 직접 보내기를 눌러서 보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듀가 있어서 미루더라도 뭔지는 알고 미루자. 모든 일에는 듀가 있죠. 그리고 일은 급한 순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쁜 때일수록 우선순위를 정하고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 하죠. 근데 듀가 있어서 미루더라도 그게 뭔지는 알고 미뤄야 합니다. 보통 바빠 죽겠는데 업무 지시 메일이 오면 뭔지 확인은 안 하고 듀만 확인하고 메일을 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의 확인도 못한 채로 일할 거리를 계획하는 것이 되어서 그 듀 안에 못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듀가 아직 충분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선배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신경 써줘라 이런 얘기들 하실 텐데, 근데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면 그 선배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러면 또 말씀하시는 부분을 챙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미루더라도 이런 일이니까 언제 시작해야 하는구나, 이런 걸 주의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은 체크해 놓고 미루도록 합시다. 6번째, 처음 하는 일은 내용보다 절차를 먼저 챙기자. 처음 하는 일은 상당히 무섭고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고 싶은 마음에 그 일에 대해서 질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는 일일수록 절차를 먼저 챙기고 행정적인 부분도 잘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정확하게 계산한 법인세 신고서일지라도 이거를 신고기한 뒤에 신고를 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손에 익지 않은 일이라면 기한이랑 절차 등을 먼저 파악하시고 그 절차 내에 일이 끝내질 수 있도록 먼저 체크를 한 뒤에 일의 퀄리티를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거부터 챙기지 않아서 큰일이 있던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7번째, 일 처리는 직렬이 아니라 병렬이다. 한 사람이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면 참 좋겠지만 특히 비즈 시즌에 우리는 한 번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기한은 대부분 동일할 때가 많고요. 따라서 특히 비즈 시즌에는 일 처리는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해야 합니다.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이 회사 거 다 끝내놓고 다른 회사 거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머리가 복잡하고 일에 집중이 좀 더딘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함께 같은 진도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나갔던 회사의 일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걸 끝내고 다음 회사를 시작한다고 치면 그 다음 회사의 일은 영원히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8번째, 제발 리뷰를 올릴 때에는 셀프 리뷰를 한 번 더 하자. 제가 경험했던 뉴스텝들 중에서 이런 말 어디서 하기 진짜 쉽지 않은데 다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후배가 있습니다. 그분이 했던 실수 중에 대표적인 것이, 리뷰가 올라왔고 제가 한 10가지를 고쳐달라고 말씀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드리면 꼭 한두 가지 정도는 빠져 있는 거예요. 바쁜데 이러면 진짜 환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분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바빠서 이제 이거 상무님께 올려야 되니까 잘 고쳤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제가 한 번 더 봐야 되는 비효율이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데, 리뷰를 클리어했다고 올리기 전에 제가 한 번만 더 셀프 리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리뷰 나온 것 중에 고치지 않은 것이 있는지, 바쁘다 보면 누락될 수도 있고, 이렇게 딱 한 번만 리뷰 올리기 전에 다시 한번 보면 대부분 누락된 부분은 잡힐 수 있습니다. 9번째, 항상 겸손하자. 자신감 있는 태도가 쭈뼛쭈뼛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신입들에게 패기와 객기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회계사들끼리 있는 채팅방에서 이야기한 건데, 그분은 18년차 회계사이시고 인도에 계시는데 내부 회계 구축 용역으로 회계사들이 왔는데 1년차 회계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쓸데없는 개인적인 말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그리고 업무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그 회계사님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회사는 작은 기업이어서 대기업만이랑 일을 해본 그 1년차 회계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오히려 경험이 많은 회사 담당자분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들먹거렸다는 거죠. 회계사의 진로는 진짜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흔히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일반 기업의 회계팀이나 재무팀에 계시는 회계사님들도 진짜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사드리고 명함을 주고받을 때 담당자분이 회계사인지를 꼭 확인했어요. 인도에 계시는 회계사이시면 사실 그 업종의 회계 세무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경험이 훨씬 많으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를 물어볼 때도 고민하고 바보 같은 질문일까봐 고민하고 하면서 쉽게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분이 회계사이시면 감사인이나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도 훨씬 자료 같은 것들이 깔끔하기 때문에 일하기 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담당자가 회계사인지 꼭 확인하자. 그리고 입조심하자. 마지막으로 이 바닥은 진짜 좁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다리 정도 건너면 이 업계는 다 연결돼 있습니다. 비단 회계사 업계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지 그렇거든요. 진짜 세상 좁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황당한 짓을 하면 이게 꼭 다 꼬리표가 돼서 나중에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경력직을 사람을 뽑거나 할 때는 꼭 레퍼책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이 바닥 좁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어떤 사람의 인상에 각인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진짜 좁아서 일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모두 처음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근데 정말 그 초심은 아주 쉽게 잊혀집니다. 무의식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우리는 그래도 목표를 정하고 정진하고 있다고 결심하는 와중에도 무심결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유명한 명언이 있죠. 내가 목표하는 바를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에 흘러가는 대로 두다 보면 결국 초심은 잊혀지고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게 되는 직장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놔두고 싶으신 건 아니시겠죠? 제가 아침에 일기를 쓴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처럼 어제 있었던 일을 쓰는 것은 아니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들, 다짐들, 그런 다짐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목표를 떠올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적습니다.
그럼 무의식으로 흘러가던 나의 생각들을 한 번 더 잡아주게 되고 내가 목표를 정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혹시 저희 선배님들이 보신다면 그렇게 잘 알면서 너는 뭐 신입 때 잘했냐? 라고 하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미흡했죠.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나니 그래서 제가 후배님들은 그러시지 말라고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저의 실수를 선배님들이 이 영상 보신다면 너그러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신입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였습니다. 안녕.